지금 그 치매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 어머니, 그 모시고 사신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다고요? 딱 10년 됐어요. 딱 10년 되셨어요. 네. 그러면 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치매를. 예, 저보다 그 연상인 오빠가 네. 18, 16 연상인 오빠가 있었어요. 그렇게 근데 차이가 납니까, 네, 오빠가요? 예, 제가 예. 막내딸이니까요. 막내시고. 사남매 중에 막내딸인데. 네네. 그 오빠가 지병을 알았어요. 네. 동일한 병. 예. 그 병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.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네.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게요. 네. 똑같은 그 정신질환을 알았어요, 오빠가. 두 분이. 네. 그러면 맨 위에 오빠, 예. 그 다음 오빠고요? 예, 예. 그래서 그 오빠들을 먼저 앞세우고, 그리고 아버님마저 또 중풍성 치매로 예. 세상을 버리시고. 그 오빠 두 분 돌아가시고, 또 아버님 중풍으로 돌아가시고. 예. 예. 그 다음에. 그러고 나서 이제 낙이 없으니까, 그 이후로 저렇게. 어머니께서 치매가 또 오시고. 네. 아유. 아이고. 예. 제가 일단 벌써 그 일이 가슴이 묘해지는데요. 네, 네. 저도 딸인데, 우리나라 아직까지 부모님 모시는 건 아들 몫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막내딸이 꼭 엄마를 모셔야 되는 그 이유. 어떻게 해서 예. 막내딸님인데 어머님이 모십니까? 이제 오빠들도 물론 계시지만, 네. 첫째 이유는, 예. 그 오빠도 모시고 위에 언니도 모셔봤는데, 오빠 집에 가시면 무조건 신발 들고, 가방 들고, 막내딸 집에 가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식사도 드시지 않고, 약도 네. 안 드시고, 씻기는 거는 물론이고, 그래서 제가 항상 오빠 집에 가셔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. 네. 때로는 저를 막 때리기도 하시는데, 차라리 한두 대 맞고, 더 어려움이 있더라도,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.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잠재적으로도 그래도 내 막내딸한테 가고 싶어 하시나 네. 봐요. 네. 힘 들고 나오실 정도니까. 뭐 본인의 고통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정에 그 치매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의 고통이 정말 보통이 아닐 텐데 네. 어머님 모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?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제일 힘든 건 때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. 저 맞는 게. 이렇게 소변을 많이 보시니까 옷을 많이 갈아입혀 드려야 되는데, 네네. 그 과정에서 막 머리채를 잡으신다든지, 힘이 또 너무 세셔요. 네. 그래서 때리는 것과, 네. 그리고 막 이렇게 욕설하시는. 그리고 식사는 잘 하세요, 근데요? 식사도 이제 당뇨가 있으셔서 예, 예. 잡곡밥을 해드리거든요. 잡곡밥. 예, 네. 색깔이 곱지 않잖아요. 여러 가지 섞어놓으니까. 근데 더러운 거 주신다고? 더러운 거 준다고? 네가 이 죄를 어떻게 하려냐고. 그런 게 참 힘들어요. 네, 네. 그건 말고도 또 제가 참 여쭤보는 것도 좀 얄미운 것 같은데 어머니 모시려면 다른 점 또 더 힘드신 게 있죠? 저 이제 결혼을 해서 또 딸이 이렇게 모셔야 되고 하니까 네. 시집분들이 워낙 좋으셔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네. 그런 게 괜히 무언의 압력이랄까 그런 게 아니, 저 얘기를 들으니까 뭐 병원까지 모시고 큰일 날 뻔한 적이 예. 있었어요. 저 초기에 네. 어머니를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드렸었어요. 네.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시아버님도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어머니 더 드시게 하려고 죽을 떠드렸어요. 네네. 근데 그게 기도로 들어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한 10년 이상 네. 먼저 돌아가시게 할 뻔했어요. 근데 그래서 근데- 병원을 그러면 그때 막 기도가 막혀서 얼른 모시겠네요. 그래서 다행스럽게 괜찮으셨어요. 예. 참 그 한순간 매 순간이 이렇게 애를 쓰셔야지다고 참 힘드실 텐데 아까도 그 어머님은 막내딸 집에 가고 싶다라는 무언의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어렸을 때 또 이 막내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을 그럼 많이 받으셨겠어요. 그렇지 못해요. 그러니까 네. 오빠가 아프시니까 네. 어머님 늘 부산에 가서 생활하셨어요. 오빠 간병하시느라고. 예, 오빠 둘이 힘겨우니까 네네. 따로 계셨어요. 부산에서. 그래서 사랑을 그다지 못 받았지만 늘 그리워하는 어머니,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는 어머니. 어머니가 이렇게 그리웠어요. 그럼 어렸을 때 그 어머니랑 그렇게 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본의 아니게 어머님 부산 가 계시고 그때 그 그리움을 어떤 식으로 달랬습니까? 한창 어린 나이셨을 때. 예, 이제 편지로도 쓰고요. 이렇게 예. 제가 남한사성이라는 곳에 살았어요. 초등학교까지. 그 달이 이렇게 밤에 휘영청 뜨면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. 어머니 이 보고 달을 싶다. 보고 있느냐고. 아, 그리고 앞집에 개가 짖으면 혹시 어머니가 오실 것 같아서
매답하느라고 편지. 어떻게 그러니까 편지 쓰면서 마음을 달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뭐, 노래도 흥얼거리시고. 그리고 이제 그러셨어요? 제가 어릴 적부터 노래를 잘하니까 그 남한산 성 위에를 봐요. 네네. 가면은 이제 저 멀리 그 서울 시내서부터 네. 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산이 보여요. 그러면 거기가 저는 어릴 때 부산인 줄 알았어요. 아, 남한산성에서 보이는 서울이 바로 부산인 줄 예. 그래서 거기 서서 이제 엄마 부르고 노래도. 무슨 노래를 그때 하시면서 했어요? 저는 민요를 어릴 때부터 좀 했어요. 노래 좀 해볼까요? 아니 뭐 노래 근데 그래도 그때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했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궁금은 한데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? 이런 노래 했어요. 성리에서. 네. 뭐 민요도 했고요. 민요. 네. 갑자기 울먹울먹 하다가 네. 아니 오지는 못하리라 하늘과 같이 높은 사랑 하해와 같이 도 깊은 사랑 실연대한 감은 날에 빛발같이도 담긴 사랑. 좋다. 그러니까 활동하고 예. 그 노래가 그 어머니에 대한 노래예요? 예, 지금 한창 PR 하는 곡이 제가 작사한 노래예요.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를 씻기다가 그 머리를 뜯겼어요.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잡혔는데 네. 머리가 많이 뽑혔어요. 그날 제가 막 두 다리 뻗고 엉엉 울었어요. 그날 밤에 제가 가사를 쓰게 됐죠. 어머니에 대한 네. 가사를. 네. 그럼 가수 데뷔하신 후에 집안 살림은 어떻게? 제가 이제 많으면 3일 4일 방송 관계로 이렇게 나오는데, 그때는 이제 이웃에 그 수양 어머니의 사모분이 계셔요. 네. 그분이 와서 도와주셔요. 네. 그리고 나머지 날, 그러니까 방송이 안 잡힌 날은 물론 집에서. 직접 이제 하시고요. 네. 네. 그럼 방송, 그러니까 나가랴, 가수하랴, 살림하랴, 막 그러시면서, 좀 곤란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? 예. 제가 밖에서 네. 손님을 만나고 있는데, 딸내미한테 전화가 왔어요. 네. 혜미한테서.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화 와갖고, 지금 빨리 좀 와야 되겠다고. 그래서 왜 그러니까, 나 지금 속 터져 죽겠다! 그래요. 그래서 왜 이랬더니, 할머니가 소변을 봤는데, 이 찌린내 때문에 내가,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좀 와서 해결해라. 그래서 할머니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지, 일하시는 네.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도저히 못 벗긴대요, 옷을.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니까 들어갔 옷을 못 벗기는 건, 옷이 소변 젖은 옷을 본인도 안 벗으시고. 예. 저 아니면은 누구도 벗길 수가 없어요. 근데 앞에서 들어가셨어요? 예,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방광에 소변이 꽉 차도 그걸 보시지를 못해요.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엄청난 양을 싸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완전 앞에서 재롱을 부리거나 눈을 사팔뜨기를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기분 웃겨서 좋게 해드려서. 웃겨가지고 웃으면 노인들은 또 소변을 이렇게 웃다 보면 보시잖아요. 예, 그렇게 해서 소변을 부어드리고 씻기고 그러고 나서 다시 방송하러 나오고, 예. 그러면, 지금 그러니까 몇 가지 일을 이호정 씨는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어머니 일, 그 다음에 그 자식, 이 귀여운 일남일녀, 네, 키워야죠. 남편 뒷바라지 해야죠. 거기다가 또 밖에 나와서 본인 활동해야죠. 그런데, 아까 배윤 씨가 질문했을 때 그 이번에 앨범이, 그러니까, 언제 나온 거예요? 그 앨범은? 공교롭게도 5월 8일 날 나왔어요. 얼마 안 됐네요. 예, 얼마 안 됐- 거기에 어버이날. 그러면 어버이날에 발표한 노래가 아까 그 머리를 뜯기면서 예. 그때 가셨었다는데 네. 거기에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몇 곡이나 혹시 있습니까? 두 곡. 제가 작사한 거는 두 곡이에요. 가사. 우리 어머니, 내 어머니. 어떻게 나가요? 그때 아까 이거 남한산성에서 노래했던 것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데 그 요번에 들어간 노래도 조금만 반주 높지만 네. 좀 소개해 앞에 주신다. 좀. 예. 긴 머리 따틀어 비녀 꽂으시고 옥색 치마 차려입고 사뿐사뿐 걸으시면 아유, 박수 한번 더 네. 그러니까 이효정 씨는 우리 그 대중가요 중에서도 우리 그 민요 쪽에 참 그 아주 노래를 맛깔나게 노래를 하시네요. 천지게. 주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민요 쪽의 노래를 많이 예, 하실 제가 계세요? 시작은 그룹으로 활동을 했어요. 그룹으로? 예, 예. 같이 하다가 네.
근데 그룹은 내들었던 것 같고 네. 그 어릴 적부터 익혀온 민요. 민요를. 그러니까 민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트로트를 하기가 쉽답니다. 네, 네. 트로트 그러니까 미녀와 트로트 가수로 예.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참 이효정 씨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전국의 시청자 특히 주부 여러분들 여성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참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가슴에 와닿는 부분도 많고 그럴 텐데 앞으로 개인적인 그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떻습니까? 네. 뭐 어머님에 대한 얘기도 좋고 네 본인 얘기도 좋습니다. 네, 일단 어머니가 네. 제가 그때 돌아가신 무렵에 80만 되면 내가 어머니 돌아가셔도 원이 없겠다 그랬는데 네.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또 또 열심히 생기죠. 예, 아. 90살, 100살 사셨으면 좋겠고요. 더 심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, 이 상태에서. 그리고 제가 가수로 데뷔했으니까, 우리 어머니, 예, 우리 좀 떴으면 예, 그리고 또 신곡을 지금 또 준비 중이세요? 준비했어요. 네. 그 유호담 작사인데요. 네. 하늘이 아랄이라는 곡.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발표가 됩니까? 예, 8연관이 나온 상태입니다. 나왔어요. 예, 예. 네. 참 부지런하시네. 그러니까 가수로서도 이제 좀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고 네. 무엇보다도 어머님 편찮으신 상태라도 좋으니까 앞으로 그냥 오래 100세까지 네, 더 오래 이렇게 정말 효녀죠. 박수 한 번 좀 보내주세요. 자,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우리가 이효정 씨를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지금 뭐 박수는 보내드렸지만은, 정말 하루 종일 박수를 쳐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. 어머니 하여튼 잘 모시시고요.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고맙고, 내년에 우리 프로그램에 이제 이효정 씨가 다시 나올 때쯤 되면은 어머님도 그땐 건강해지셨다고 좀 회복되셨다는 얘기와 함께 더 인기 가수가 되셔서 그때 좀 만나게 뵙길 바라겠습니다. 예, 네. 오늘 나와주셨으면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